중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국제사회 이슈 생각해볼 만한 외신 보도 깊고 넓게 살펴보는 국제뉴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어제도 저희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 열심히 좀 아쉬웠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봤어요. 네. 중동 국가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라 뭐 날씨 이런 것도 저희가 궁금했고 그래도 네, 경기장이 네. 시원하다는 얘기도 해주셔서 맞아요. 그렇구나 하는 것도 좀 알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카타르가 이제 석유 중심의 국가에서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경기장 건설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희생이 네. 있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좀 들여다보게 됐고요. 네. 자, 외신의 평가를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가져온 기사는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네. 이제 그 오피니언, 그러니까 뭐 사설같이 이제 그렇죠. 본인의 의견을 이제 게시한 건데 이분은 카타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고요. 그래서 뭐 중동 지역의 축구, 뭐 국가, 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게임 뭐 이런 책까지 썼다고 하는데 일단 뭐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중동 지역에 어떤 승리를 안겨다 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좀 뒤에 자세히 풀어드리고 일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카타르 월드컵이 결정되기 2010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카타르에서 축구를 한다고? 너무 그 더운 덥잖아. 데서, 너무 덥잖아. 여름에 네. 30도 40도고 거기 경기장도 없다며. 맞아요. 뭐 제대로 된 축구팀도 뭐 프로팀도 없다는데 거기서 국제 행사를 한다고? 말이 돼? 다들 머리를 극적극적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FIFA 전 회장도 뭐 카타르가 이런 월드컵을 치르기에는 이게 너무 큰 국제 행사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외형적인 단점 외에도 또 하나는 뭐 중동의 축구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는데 그런 데서 축구 행사를 하는 게 맞냐. 그렇죠.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중동 카타르의 이제 개최지가 이제 결정은 네. 됐고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뭐 이 카타르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산유국이다 보니까 GDP가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오일머니를 가지고 이 경기장을 짓게 된 건데 미국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에 따르면 카타르가 월드컵 위해서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 그러니까 2010년에 결정이 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거의 295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썼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우리 돈으로 24조 원씩 매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카타르 GDP의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1년에 투입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00억 달러 기준 한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 당시 투입된 116억 달러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가까이 많은 돈이 지난 10년 동안 투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다른 나라가 투입하는 금액의 20배를 네. 투입했다 이 얘기네요. 물론 네. 세월이 좀 길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구 경기장에 에어컨이 나옵니다. 시원합니다. 글쎄 그게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네. 냉방이 가능한 축구 경기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훌륭한 경기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7개 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예. 하나는 재건축 이렇게 됐다고 했고. 하고 네. 호텔 객실만 해도 2만 개 이상 확보했고요. 그렇죠. 응원하는 인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철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1,700km가 넘는 도로도 새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하나를 치르기 위해서 그냥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왜 현지에서 지하철 보여주던데 진짜 좋더라고요. 네, 뭐 그렇군요. 골드라인, 가족, 뭐 패밀리 존, 그리고 이제 개인 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골드 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슨 우리나라 우등고속 같은 좌석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대신 더 비싸죠. 그렇겠죠. 1일 이용권이 10,000원이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시설을 잘했던데. 근데 여기서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 네. 문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2010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경기장과 인프라 건설에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임금도 문제가 됐었고 뭐 급여가 안 나간 적도 있었고요. 작업장의 안전 미비 이런 것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인권 탄압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사실 이제 이 공사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그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서 카타르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예.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즈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외 노동자 6,500명이 숨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6,500명이요? 네. 근데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냥 카타르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안 네, 하니까. 안 하니까 이제 추정을 할 뿐인 겁니다. 지금 추정치가 지금 6,500명이에요. 네, 10년 동안. 지난 어휴. 10년 동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도 이제 여기 카타르에서 일하는 한 남성은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땐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또 비건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를 하면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열심히 응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 전체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카타르 시민권자는 30만 명.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대부분 뭐 남아시아, 그러니까 뭐 네팔, 인도 여기서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전 왜냐하면 세계에서 일로 노동을 하러 간 네, 거군요. 지역적으로 북아프리카와 가깝거든요. 가깝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하러 온 노동자들은 카타르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은 에어컨이 나옵니다만 건설 현장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열악한 곳에서 일을 했었고 또 노동자들의 숙소 역시 굉장히 밀집된 곳에서 열악하게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돈을 벌겠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오는 생각을 하면서 거군요. 열심히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만 50명의 작업자가 사망했다고 하고요. 500명 넘게 부상을 입었고 3만 7천 명 정도는 경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상자가 부상, 네. 어쨌든 3만 7천 명. 이 정도 중상자가 500여. 네. 그리고 또 개막하기 전에는 관객 수용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뭐 강제로 퇴거시켜서 그것도 역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번 대회에서 이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또 반정부 시위에 연대하는 의미로 네. 이제 국가를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안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이란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 끌려갔다가 그렇죠. 며칠 만에 갑자기 사망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가가 연주되자 운동장에 서 있던 선수들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고 몇몇 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게 이란 국영 TV 화면이 그걸 비춰주다 갑자기 이제 경기장 관객들로 화면을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주장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국가를 부르지 않기로 하면서 시위대에게 연대를 표시하기로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9월 27일 날 세네갈과 마지막 평가전에서도 역시 국가 연주 때 이란 축구협회 마크 국기를 가린 검정색 점퍼를 입고 일부러 그랬군요. 네, 점퍼 대표도 등장했고 선수 대부분이 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 응원단석에서도요. 반정부 시위대 슬로건인 여성, 삶, 자유 이 플래카드가 내걸려졌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선수들이 혹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당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면서 아이고 이건 좀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걱정하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아유, 지금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인권 문제 네. 또 이란의 어떤 반정부 시위 연대하는 이런 장면들 참 축구 역사가 사실 긴 유럽에 비해서 뭐 짧은 중동에서 대회가 열렸다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거는 네. 월드컵을 들여다볼 부분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뭐 중동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목숨 잃으면서 인권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또 이란 내에서는 여성이 사망하면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선수들이 직접 운동장에서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하고 표시하고 좀 네. 아이러니하지만 되게 모순되는 모습들이 이 축구라는 이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긴 하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뉴욕타임즈가 짚은 것이 뭐냐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축구 역사가 짧다. 그 문화라는 것이 프랑스와 영국이 이 지역을 식민 지배하면서 축구를 전파시켰다. 전파시킨 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전파시켰냐라고 했더니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이 식민지를 좀 더 원활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일단 프랑스와 영국 관리들이 복종과 원칙을 따르는 문화. 사실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규칙과 있고 원칙이 있고 그걸 따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레프리가 만약에 당신 퇴장, 예, 뭐 그건 반칙이야 따라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문화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 또 축구를 하면서 신체적인 강인함, 규칙에 따라서 운용되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축구를 통해서 이 식민 지배했던 이 지역에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축구 클럽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이런 축구 클럽들을 자신들이 배운 문화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잘하기 위해서 축구 문화를 들여왔는데 나중에 이 나라들이 독립이나 네, 서방 국가로부터 독립하는데 이걸 이 문화가 또 쓰이게 활용됐다. 됐고 네. 네. 약간 돌고 도는 모든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번 월드컵 개최가 그래서 중동 국가에게는 어쩌면 승리를 안겨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카타르는 이제 중동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큰 나라는 작아요. 아니기 때문에 네. 중동의 작은 국가는 아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걸 좀 맞아요. 알리는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면적은 작지만 돈은 많고 그런데 다른 옆에는 사우디가 있고 이란이 있으니까 사실 중동 지역에서 종주국 그러면 뭐 이란, 사우디 아무래도 그런 시아파 순위파 네, 그 이라크 사이에 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카타르가. 네. 그래서 어떤 그 단순한 산유국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이 이 카타르에 머물면서 매일 $300씩 지출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래도 수익이 꽤 나올 거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카타르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50만 명에 달해서 와. 한 10조 원 정도 수익도 창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내려는 것이 국가 이미지 개선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머니, 뭐 석유나 액화,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만 키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 관광도 있고 무역도 있고 투자도 하고 이런 국제 대우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이 있는 나라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야망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이번 대회로 경제적인 뭐 이익이 좀 생길까요, 카타르가? 근데 워낙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20배나. 네. 그래서 사실 흑자는 쉽지 않을 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56년 동안 있었던 월드컵 중에서 흑자를 낸 것은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손해를 보면서도 감내를 네. 하면서 하는 거군요. 네, 러시아가 이제 $30억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수익보다는 다른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경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이번 경기를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소프트 파워. 네네. 그건 뭐 어떻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 네. 파워라는 건? 일단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뭐 이제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각 국가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상업적 측면으로 큰 손해를 보더라도 이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한다면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영국에 있는 한 스포츠 경제 강사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안보 전략과도 관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있었던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가 국가. 아니라 예. 이 나라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국가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카타르 정부가 자국 그리고 아랍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구나. 굉장히 세심하게 월드컵을 준비했다 이런 평가도 또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있었던 좀 부정적 이미 전쟁을 하고 네. 항상 그 종교 갈등이나 그 맞아요. 파벌 뭐 이런 종교 네. 파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좀 지우려는 노력 아닌가 이런 네. 비판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뭐 스포츠 워시,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나쁜 이미지를 없애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이제 국제적인 여러 스포츠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일머니를 쏟아붓는데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골프는 중동의 스포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최를 하게 됐고. 잔디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네.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 상금도 기존에 있었던 골프 대회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사실은 자말 카시쿠지라는 언론인이 사망한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사우디 왕세자가 뭐 배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인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데 스포츠 정신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골프 선수들 안 간다,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또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 다카르 캘리 뭐 이런 것들도 보더라도 사우디가 2020년에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열므로써 사우디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국가 이미지를 좀 개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리고 뭐 기름만 팔아서 사는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석유 의존도를 좀 낮춰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런 의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런 어떤 국제적인 화려한 스포츠 행사를 열어서 국내 경기 침체나 뭐 청년들의 실업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불만을 잠재우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제 뉴스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본 네. 중동의 변화와 인권 이슈들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끝으로 BTS의 노래 Life Goes On 들으면서 화요일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